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세계 미래포럼 제3회 미래경영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조찬 모임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찬 모임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세계 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미래 경영 콘서트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네,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부는 발상 자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이 이어진 후에는 회원들의 소개를 또 동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소록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미래 산책, 롱테일이라는 주제로 미래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순 부총리님께서 경제 위기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그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사진 촬영으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세계 미래 포럼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또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미래 예측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미래 포럼은 미래 지식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 미래 지식시장, 즉 정부, 개인, 기업 이들에게 미래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거래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개인, 기업, 정부의 미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인 이 다수가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화, 이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미래 관련 세미나와 미래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동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회원분들께서 법인 회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회원 동정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경 경남 스틸 대표가 제3대 경남 상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IBA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전분기 1조 3,130억 원 대비 28% 증가한 1조 6,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간은 나눔과 봉사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정이라는 글씨가 있죠. 저거는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직접 친필로 하신 건데요. 세계 미래 포럼을 여시면서 직원분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직접 저렇게 쓰시면서 정의 의미를 되새기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의라는 이 단어는 세계 언어인 영어에도 있지 않은 단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정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가 얼마나 이 정에 메말라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 소록도 이야기 보시면서 아침 좀 정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한 마가레트 수녀와 마리안 수녀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는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또 1966년에 차례로 소록도에 왔습니다.
두수녀는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매만졌습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오후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수녀를 할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꽃다운 20대는 수천 환자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른 할머니가 됐습니다. 숨어 어루만지는 손의 기적과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베품이 참 베품임을 믿었던 두 사람은 상이나 인터뷰를 번번이 물리치셨습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며 피했다고 합니다. 두수녀는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돼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43년이 되어 갔습니다. 할 일은 지천이었고 돌봐야 할 사람은 끝이 없었다고 하네요. 43년의 숨은 봉사, 아낌없는 정성을 쏟은 소록도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환자도 600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록도에서 평생을 환자와 함께 살아온 마가레트 수녀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난 것은 지난 2007년 5월 21일.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봐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나던 날 멀어지는 섬과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20대부터 40년을 살았던 소록도였기에 소록도가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았기에 고향인 오스트리아가 도리어 낯선 땅이 되었지만 이 3평 남짓 방 한 칸에 살면서 방을 온통 한국의 장식품으로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방문 앞에는 평생 담아두었던 말이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외로운 섬,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반세기 가깝게 위로한 두수녀님의 사랑의 향기는 민들레시아처럼 바람에 날려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운 세상을 덮여주리라고 믿습니다. 두수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을 아침에 이렇게 선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수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는 또 미래 산책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그냥 미래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인터넷 공부를, 제가 뭐 인터넷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롱테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이 인터넷 세상이 실제 우리 현실계보다가도 훨씬 커지는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쪽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앞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인터넷을 지배해야 한다는 그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레토의 법칙은 뭐 이런 거죠. 이 과거에 뭔가 자원이 부족했을 때, 뭔가 기회가 공평하지 않았을 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소수에다가 자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소수에다가 전체를 투입해가지고 성과가 나면은 그것이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예를 들면은 한 집안에서 자식이 많다, 돈은 없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장래성 있는 놈을 골라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커서 집안을 전체를 거느리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커왔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전혀 그런 제약이 전혀 없는 이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대중의 장이 열린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과거에 전혀 불가능했던 것이 전부 다 가능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같이 공평하게 열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위아래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중의 장이 열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8대2의 원칙,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유물이 된다. 우리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fat head, 이 머리가 두꺼운데 이쪽에 헤드 쪽에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을 썼는데, 꼬리가 길고 하니까 여기에 꼬리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잘 봐라. 지금까지 팽개쳤던, 내버려 두었던 꼬리를 잘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바언스 앤 노블스가 미국에서 제일 큰 오프라인 서점입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서적의 종류가 20만 종이랍니다. 근데 이 20만 종도 사실은 우리 서점에 가보면 알지만은 책을 어디다가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진열대 코너에다가 펴놓는 책, 누워있는 책이라야 팔린다는 거죠. 누워있는 책, 이제 펴져 있는 책 하지. 거기 교보문고에 가서도 예를 들면 책꽂이에 꽂아버리면은 이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20만 종을 취급을 했는데, 이 아마존에서는 370만 종을 취급을 한답니다.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이 350만 종은 출판사에서 나오자마자 서점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없어질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진열대 어디다가 이렇게 진열하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다 같은 조건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 서점에서 수많은 책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문제는 과거 같으면은 서점에 오지도 못했을 나머지 350만 종에서 이 앞에 20만 종과 거의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나머지 롱테일 쪽에서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책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전혀 수입을 기대하지 못했고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던 꼬리 부분에 저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 수시계 팔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억 명 중국 사람에게 이 수시계 하나를 팔면은 이 수시계 하나에 10원씩만 받아도 130억이다. 그럼 그거 팔면은 팔아가지고 그게 10%가 남든 20%가 남든 그러면은 13억, 26억이 남는데 엄청난 장사가 되는데, 13억을 찾아다니면서 이 수시계를 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장사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실현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13억 찾아다니면서 팔려다가 원가가 뭐 130억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은 이 온라인 세상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라. 과거에 버려졌던 그런 꼬리 부분에, 과거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포기했던 그런 쪽에 꼬리가 기니까, 롱테일이니까 팻보다도, 헤드보다가도 롱테일 쪽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롱테일이라는 미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조순 부총리님의 경제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는 정말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조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는 이 포럼이 어떤 포럼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엄청난 성대한 이러한 포럼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연구를 해오신 여러분들한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기를 승낙을 한 것은 뭐 정교수 때문은 아니었고요. 어떠하다 보니까 그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고를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포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맨손으로 나가기는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부랴부랴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미처 오타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이 연구도 없고 또 현실에도 어두운 사람이 여기 서게 되어서 사실 낭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받은 제목은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막 그렇습니다만 제 말씀의 내용은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우리가 그저 말하자면 이 몇십 년 동안을 일해 볼 때 대충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과거에 생성해 온 이러한 그 기록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 원고를 썼고 또 생각나는 대로 이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냥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영국, 미국식인 자본주의, 그 두 나라도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인 라인 모델, 그리고 북유럽의 이 모델, 그 밖에 일본 모델,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나라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그 모형 중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말하자면 관리하다시피 해온 자본주의의 모델은 영국 그리고 미국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깊이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영국의 자본주의의 발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루 아침에 영국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500년 전부터 자본주의 식인 이러한 이 사고 방식과 그리고 농업 이 부문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이 가치의 그 변화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그때부터 영국 농업이 우선 달라지게 됐다.
뭐 여러분들이 경제사를 배우면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본주의를 이끌어왔다라고는 우리가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자면 그 인클로저 무브먼트라고 이래가지고서 공유지를 이 사유지로 만드는 이러한 그 과정입니다. 옛날 이 로마 시대로부터 영국에는 공유지가 물론 많았겠죠. 영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유지가 다시 말해서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지도 않고 경작되지도 않고 자연 그런 상태로 내버려진 이러한 그 토지가 많았겠는데 뭐 우리나라도 19세기 말까지는 공유지가 엄청나게 많았지요. 말하자면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버려진 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공유지를 개인들이 가서 적당히 생산물을 채취하고 또 죽으면 그런 데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땅이었었는데 이것을 인클로즈 함으로써 그것을 개인의 땅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우선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그것을 시작을 했다. 그것은 어떤 뜻이었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사람의 노동을 거기다가 이 가미를 시킴으로써 이 땅의 가치를 이것을 높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땅에 말하자면 사유지화가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본 바에 하면은 이것이 자본주의 식인 사고의 시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가치를 높인다 이런 거 이게 사실 자본주의 식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유화로 된 땅을 이것을 지주가 이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산물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해방된 이러한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또 그와 같은 농업을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영국의 농업이 자본주의화 하기 시작을 했다. 자본주의화 하게 되면 거기에 그때 큰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의 노동을 이것을 투하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인다. 그래야 된다 하는 이런 이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나중에 의회에 가결을 얻어가지고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다. 그럴 적에 제가 이 경제 이론을 보게 되면요, 그 경제 이론상 아주 이 재미있는 이런 이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서 윌리엄 패티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본래 의사였지만 경제 이론에 또 통계 이런 면에서 아주 이 여러 가지 그 기여가 많은 분인데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야만 가치가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가치설이죠. 노동가치설. 그 노동가치설은 경제학 배운 사람은 전부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아담 스미스보다도 한 100년 전에 말이죠. 아담 스미스는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의 사람이고 또 따라서 이 사람의 경제 이론도 그렇지만 어떤 그 정치 이론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영국의 잉글랜드와는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 같은 이러한 그 대경제 학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가치설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론은 스미스보다도 거의 100년 전에 사실 모든 가치는 인간이 노동을 투하함으로써
말하자면 가치가 생긴다. 이런 사상이 나왔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존 록, 말하자면 17세기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도 뭐 그때는 뭐 정치하고 경제하고 그 구별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철학도 별로 큰 구별이 없었고, 이 양반도 결국 많은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어느 이 고서 제임스 첸 사실 읽어봤습니다만, Two Treatises on Government, Two Treatises on Government, 말하자면 경제 이론, 아니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그 보니까 말하자면 노동에 투하 없이 버려진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노동이 투하돼서 뭔가 가치라는 것이 생긴다. 똑같은 그 패티와 똑같은 이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영국의 여러 가지 농업의 접근 방식을 이것을 그 찬양을 말하자면 하고,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서 영국이 식민지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였단 말이에요. 아일랜드는 오래오래 전부터 약 12세기 그때부터 결국 그 영국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는데, 특히 그 청교도 이 크롬웰의 말하자면 그 혁명 이후로 아일랜드는 자꾸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로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내는 사실 그 영국의 식민지로, 영국의 최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영국 지배 밑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이 기록을 읽고서,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정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통은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한 민족입니다. 뭐 어쨌든 아일랜드의 그 식민지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패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직접 말하자면 땅을 측량을 하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플랜테이션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자 존 록, 이 사람도 아메리카에 가가지고요, 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식민지가 버지니아 주였었는데, 그 버지니아와 그리고 한 100년 걸려 가지고서 이쪽 남쪽에 있는 그 조지아, 이것을 개척을 나중에 개척이 되는데, 이게 결국 존 로크의 그 공헌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경제 이론과 동시에 결국 말하자면 그 영제국의 해외 식민지 개척 정책의 이론이 동시에 개발이 됐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 경제 이론 그리고 식민 개척의 이론은 그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또한 그 개인주의 사상, 이것이 아주 근본입니다. 제가 이 서양 사상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알아보면은 가령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대륙의 나라들, 또 뭐 스페인, 포르투갈 할 것 없이 이러한 그 나라들과 영국의 사상과 다른 점은, 영국이 제일 아주 근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존중을 하고, 또 그리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가족 생활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가족, 이것이 처음서부터 영국은 그런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상에 아주 괄목할만한 점은 평등이라는 사상은 없었어요. 없었다. 뭐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위 그 equality, 이것은 말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전통 사상에는 평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는 자유주의 사상은 있었지만은 평등도 결국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이 존중을 한 것이 프랑스 사상이고, 독일 사상은 처음서부터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이러한 그 면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영국은 그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국 모델은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물론 19세기 후반이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19세기 초에 나폴레온 전쟁이 끝난 후로 영국의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러한 그 경위, 이것은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국의 자본주의는 이 자유주의, 이 개인주의, 이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자본주의와 그 점에서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영국은 세계를 19세기 동안 지배를 하다가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날 무렵에 그 바톤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이래 보게 되면 역시 영국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말하자면 독립 이전서부터 독립전쟁을 통해서 쭉 자본주의 식인 이러한 그 발전을 이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처음에 13주가 독립선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헌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서 결국 영국의 정부, 조지 워싱턴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마린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제가 보기엔 아주 타고난 하나의 그 엠파이어였다, 이렇게 봅니다. 엠파이어는 역사상 여러 엠파이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자기들이 만들어낸 엠파이어가 있어요. 만들어낸 엠파이어의 이 하나의 그 프로토타입이라 할까, 전형적인 타입은 로마는 이 로마 라틴 사람들이 결국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엠파이어였죠. 그런데 영국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엠파이어였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유주의, 이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그 가치관을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래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광활한 큰 대륙이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물론 미국도 노력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그런 그 노력 없이 말하자면 아주 임페리움을 이것을 개척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 남북 전쟁이 1860년대에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말하자면 미국의 팽창이 태평양 연안까지 왔습니다만, 미국은 그야말로 아주 자유와 자유방림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19세기 미국의 발전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개인주의, 이 자유주의만을 가지고서 미국이 그렇게 됐다, 그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이 정부의 역할, 이를테면은 철도를 부설한다든지, 카네를 부설한다든지, 주립대학을 세운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그 토지 소유의 이 규정을 만든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그 공정거래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부의 말하자면 그 인적, 물적, 제도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 뒷받침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역시 자유주의, 개인주의, 말하자면 이 민간의 활발한 그런 그 경제 활동이 미국을 그렇게 강성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주주의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강력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무슨 민간의 민초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저는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고 살아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그 미국은 이 경쟁을 중요시하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경쟁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가진다. 이런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의 이 사상, 이것은 미국 사상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야말로 winner takes all,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지는 자한테 대해서는 몫이 없지요. 그건 이기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서 나누어 주면은 그것은 얻어먹긴 하겠지만은 지는 사람이 뭐라고 할 이러한 여지는 별로 없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로 발전한 미국이 1920년대 와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남으로써 뉴딜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극한적인 자유주의, 극한적인 개인주의는 퇴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하나의 발전에도 시대가 있어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나라의 발전이 다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미국의 이 남북전쟁까지의 발전은 말하자면 유년 시대의 발전이었고, 남북전쟁으로부터 말하자면 1차 대전까지가 청년 시대의 발전이었고,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1960년대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장년 시대, 말하자면 미국의 수뇌부들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성숙한 판단과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대고, 지금 시대는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당하지만은 숙년 시대다, 숙년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잘 나가던 미국이 1970년대서부터 말하자면 국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말하자면 많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말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사임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란에서 여러 가지 포로가 수모를 겪었다든지 등등 월남이 항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거기에다가 결국 미국의 국제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브레턴 우드 체제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쟁력은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을 이끄는 그 강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한 사람이 이끄는 겁니다. 그 강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하자면 생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로널드 레이간이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마가렛 세처는 79년에 수상이 되고 레이간은 80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이 경제 이 이론과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간 때는 아주 엄청난 이 미국의 상류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미국 경제의 그 전환,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전환, 여기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소련이 91년에 붕괴함으로써 아주 레이간의 정책이 크게 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 90년대의 그 부시, 클린턴, 그리고 아들 부시, 이것으로 이어져가지고 지금 오바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까지는 순전히 레이간식인 그러한 그 정책이었죠. 거기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은 미국 경제의 금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금융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금융을 극단적으로 중요시하는 이러한 그 경제 정책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8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제가 이 레이간이 등장을 해 가지고 한 그 경제 정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의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옳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그 이상하게 돼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활기를 불어넣은 것만은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러다가 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미국 경제는 아주 상당히 급격하게 소위 금융화, 금융이 중요시되는 이러한 그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실물 부문은 경제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났다. 이렇게 봅니다. 실물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수지, 무슨 국민 생활, 또 산업 구조 이런 데 대한 것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된다. 자유시장에서 맡기면 돼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실물 부문에 대한 정책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국 그 소외를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을 이것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말하자면 그 집행이 됐다. 이렇게 90년대 그와 동시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IT 혁명 이것이 일어났습니다만 경제 정책의 면으로 보면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금융이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돼요. 이래서 결국 많은 그 금융 자산이 나와가지고 그 금융 자산이 미국에 퍼졌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끝내는 결국 말하자면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미국은 그런 정도 그렇게 결국 금융 위주의 경제 정책이 이루어졌느냐?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경제는 정말 경제의 근간은 실물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건 그렇게 등하시하면서 국제 수지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했다 이렇게 느낀다만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미국의 금융화, 금융이 말하자면 정책의 중심으로 잡은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 이 개인주의의 말하자면 이 장점이라 할까, 이러한 그 효능이라 할까,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과신을 했다. 너무 믿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경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걸 아주 극한적으로 믿었어요.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실물 부분은 따라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을 잘 인도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만약에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그 어려움은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후진국 같은 거,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제가 이렇게 느꼈냐 하면은 이 폴 볼카라고 하는
옛날에 연준 총재를 한 사람의 저서에 Changing Fortunes, 달라져가는 이러한 그 운명, 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말이지, 그 당시에 이 재무장관을 하던 존 카널이라고 해가지고, 카널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배짱 좋은 이러한 그 재무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달러는 미국의 돈이지만 달러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당신네들의 문제입니다. 당신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이외의 여러분들의, 외국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신네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그 Changing Fortunes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다. 미국이 금융을 중요시한 것은 이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이 미국의 비교 우위는 금융에 있지 실물에 있지 않다. 이런. 그리고 금융이 파생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그 달러가 파생하는 문제는 당신네들의 여타의 세계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한 데에서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좌우간 이것은 이제 과거에 제가 이 몇 시에 끝나야 되는가? 예? 앞으로 한 20분이면 예예. 그래서요. 어쨌든 그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일어난 지가 사실 위기의 이 전조는 많았습니다. 2007년 뭐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의 그 파산 이후로 말하자면 그 일을 본격화해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이 정책 당국 그 당시에 그 재무장관은 이 폴슨이었지요. 그 폴슨을 가만히 하는 걸 이래 보니까 어쩔 줄은 몰랐어요. 어쩔 줄은 몰랐던 도저히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매일같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쩔 줄은 몰랐는데 유럽에서 가령 브라운 수상이라든지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 재정금융의 그 개입을 이것을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부시 재직 당시서부터 말하자면 재정을 풀기 시작하고 또 바난키 연준 총재도 역시 말하자면 그 금융을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 기준금리는 지금 0%에 가까운 수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단 말하자면 이 성과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주로 제가 보기엔 역시 금융 부문의 이 안정, 금융의 안정에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뭐 실물 부문도 역시 그런 어떤 정도의 말하자면 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래서 지금 말하자면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미국도 탈출을 시작한 이러한 순간에 있다. 이렇게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바난키 연준 총재가 미국은 이제 불황을 탈출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미래, 어떤 제가 말한 미래는 뭐 이런 말하자면 아까 이영탁 이사장 말씀하신 그 롱테일 이러한 이 비전은 아니고요. 그러한 비전에서는 뭐 능력이 없고 저는 그저 상식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실물 부문이 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몇 가지 데이터가 좋아진다고 하고
미국 장관이라든지 혹은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리 활발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경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여러 문제는 별로 꿈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용의 문제, 실업이 거의 10%에 근접해 있는 상태, 뭐 별로 개선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미국의 수출 지금 7월 요 며칠 2, 3일 전에 이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7월 달에 경상수지의 적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양극화의 현상, 이를테면 그 빈곤, 포버티, 빈곤층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 그런 것을 요 2, 3일 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돈을 풀어가지고서 결국 그 경제를 호황으로 이끄는 것은 언젠가는 아주 그 아름묵이 아주 끓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돈을 푼다면 음무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솔직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선진국 전체가 그래요. 말하자면 유럽 전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증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건 세계 증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세계의 금융은 미국의 금융은 한국의 금융, 유럽의 금융,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이 미국의 실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비교적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금융위기의 의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소위 그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아주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신봉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부분일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실물 부문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금융 부문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다가는 항상 이런 말하자면 재앙이 온다.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는 손, 정부와 결국 이렇게 힘을 좀 분업을 해서 결국 각자가 자기 영역을 잘 해줘야 경제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미국에 있어서처럼, 최근에 미국에 있어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이러한 것은 저는 좋은 결과를 안 가지고 온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제해 준 것이 보이는 손이었다. 그렇다면은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요, 정부가 항상 개입을 하면 잘 되느냐?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 잘 된다. 그거는 그것도 역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옳은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정부의 바른 역할, 정부의 능력, 그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잘하는 나라는 비교적 괜찮고요, 정부가 잘못하는 나라는 별로 잘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호주의, 이것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요. 또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아마 이대로 그냥 자꾸만 가다가는 인플레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대로 돈을 자꾸 풀게 되면은 경제는 이 회복을 한다.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돈을 또 자꾸 이렇게 푼다. 그럼으로써 경제가 잘 된다라고는 말하자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좀 길게 자본주의에 말하자면 한 몇 해 후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그 좀 중기적인 그러한 그 미래, 이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발언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책의 비전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이 문제에 다름 엘레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된다 경제 이론도 없고 저는 그 정책의 비전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앞으로 말하자면 선진권에요.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그 선진권에 아주 활발한 과거와 같은 그러한 그 호황, 그런 그 말하자면 역동성을 가지는 이러한 그 시대, 이것은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후 이 변화의 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의 문제, 그리고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그 부분적인 채택, 불가피하다고 봐요.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런 것을로 볼 때 과거 말하자면 미국의 거품에 의한, 금융 거품에 의한 세계 경제의 그 역동적인 이 호황, 이것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의 말하자면 모든 나라는 앞으로는 그 슈퍼파워라는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슈퍼파워는 없어진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슈퍼파워의 말하자면 지도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만들어진 어떠한 그 스탠다드,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안출된 그러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의 질서로서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슈퍼파워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지식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이것은 세계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파워, 그전에는 슈퍼파워 많이 가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무력이라는 것은 슈퍼파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는 슈퍼파워 무력 이외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세계가 공유화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슈퍼파워는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짐과 동시에 모든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잘 보면은 노멀한 이런 나라로 된다. 노멀한 나라, 이런 세계가 나라가 없이 된다. 저는 그건 세계를 말하자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도 나라라는 것은 존재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동시에 이 말미에도 썼습니다만 결국 세계의 그 경제 세력의 그림, 그런 세력의 그림도 달라진다.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말하자면 아시아로 세계 경제 활동의 중심이 온다.
이렇게 저는 그건 뭐 불가피한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일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유럽에서 말이죠. 기술자를 중국하고 일본에다가 요청을 했네요. 많은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부족이다.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중국과 일본, 인도에서 그런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독일에는 이 기술자가 1년에 4만 명씩 배출이 되는데 중국에는 40만 명씩 배출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물건 만들어내면 인도나 중국에 팔아야 할 텐데 아주 생산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아주 이야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중심이 이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기술자의 능력의 차이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라는 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요. 지금은 인포메이션이 많고요. 모든 기계는 돈으로 살 수가 있고 인포메이션 많지. 뭐 격차가 금방 해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우리는 앞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본연이 여기 서기로 승낙을 한 것을 정말 참 글쎄 제대로 한 승낙인지 모르겠고요. 또 이 원고를 쓴 것도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제가 대답을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너무 유연하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국은 금융 위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 금융도 주로 은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결과로 오히려 은행에 주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을 많이 보는데 그러나 실무 경기에는 지금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중의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들의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텔레비라든지 가전제품을 농촌 지역에 저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설업을 향상해야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철도 건설 이것을 위주로 해서 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합병이 나가요. 융합이나 그런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에도 지금 남한은 그동안에 자본주의 체제로서 급속도로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건 상당히 부담되는데 북한은 여태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취함으로써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앞으로 PD 수준의 국부를 세계 7개 경제 대국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국가 사이즈가 그리고 양의 면에서 좀 PD 정도의 도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경제권을 적어도 나눔을 합한 큰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외국 헤드에서도 대성군한을 북한도 정책에도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 대성군을 개발하는 분들이 또는 다른 지역을 한중 경의선을 복구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남북 간에 좀 더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요소 쪽에서는 견해를 좀 잘 알아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미국에 관한 거 미국은 이 금융이 돈을 풀므로써 주로 은행을 이것을 구제했다. 은행의 자본 확충을 했다. 뭐 그렇죠. 지금 미국은 그런 정도이고 앞으로 지금 이 소위 그 전에 있던 그 5대 이 투자은행 뭐 이건 거의 다 지금 아주 뭐 망하진 않았지만은 아주 말하자면 침하된 상태에 있는데 금융을 어떻게 실이 말하자면 금융의 구조를 만들겠느냐 이 과제를 안고 있죠. 우선 당장 말하자면 금융 부문에 대한 어떤 그 보수 체계 이것을 마련하는데도 뭐 합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서 상당히 수미일관한 이러한 그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정당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물 부분까지 회복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중국의 이 문제, 말하자면 정부가 그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경우에 정부가 일정 이 부분을 보전을 해준다. 돈을 사는 것을 이것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으로 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이 40조 불의 40억인가요? 40억 유엔의 이 경기 대책을 발표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빨리 그저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즉각 말하자면 개입을 선언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실업 문제가 많고요. 이래서 사실은 저의 이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했을 텐데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어떤 이 구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짐으로써 중국은 대단히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중국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손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간다. 저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정부가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고 중국은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경우 저거는 노동력 제가 그 질문의 이 내용을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의 존재 이것이 그것만 가지고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노동력이 어떠한 말하자면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하자면 경제 활동에 임하느냐 이게 그냥 노동력의 다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북한의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답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백두산 중군 장백산 그걸로 이제 소위 그 남파라는 게 있어요. 해산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의 말이지. 해산진에서 따라서 쭉 올라가서 그 백두산까지 가는 그걸 가봤습니다. 지금 개발은 지금까지 거기는 개발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부 두만강에서 왔죠. 백두산에 가는 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쪽으로는 해산진 그쪽으로 중국 사람들이 비행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비행장에 내려서 올라가 봤는데 북한의 광경을 보니까 그 높은 산에요. 나무 하나 없어요.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산정에 이르기까지 이 경작이 되고 있어요. 그걸 뭘 경작해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해산진에 가까운 곳이 거기가 소위 장백현이라고 하는 현인데 그 장백현은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 자치현의 이 사람들이 저희를 접대를 하면서 저기 보이는 저런 아파트가 보여요. 아파트가. 거기는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말하자면 상상에 맡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는 개발하겠다. 그런 사태를 보고요. 사실 북한 문제는 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탈출구가 없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 시기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을 총괄했던 경험과 그리고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험 두 가지를 모두 가지신 분으로서 고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문제는 어떤 나라에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비교적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해온 나라가 이를테면 과거에는 독일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대만 경우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라든가 또는 일본 이런 나라는 정부가 중앙은행보다 더 강하고 미국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이면서도 그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이런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중앙은행 총재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중앙은행의 그 리소시스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 금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을 좀 이렇게 지고요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중앙은행이 독립한다고 해서 혼자서 어떤 특정한 목표만을 추구해서 해서는 물론 안 되고 이 정부 측과 사실 항상 이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자꾸 이견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만 중앙은행은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원이 많다는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참 전통적인 역할 그것을 잘 보장해 줘야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을 중국 역사적으로 이 사회가 발전을 가졌다는 또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는 수급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아무리 세계가 기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로만 네이션이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모든 나라가 대체로 같은 수준의 나라들이다. 개인도 같습니다만 그러면 질서가 상당히 좀 조화적으로 유지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수급하고가 없어지고 노멀레이션이 되게 되면 거기에 부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로봇 컨트롤 같은 미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순전히 경제적인 질서에 따라서 발전하기보다는 특수한 전략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하나를 비핵화시키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사회 현상을 볼 때 앞으로 세계 질서는 이런 노멀레이션이 존재하게 된다면 수급화가 없어지고 존재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유지되리라고 와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사실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세계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질서가 되자면은 슈퍼파워가 있어가지고 그 슈퍼파워가 조건이 몇 가지 있겠죠. 그 슈퍼파워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결국 뭐냐면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체로 찬성할 수가 있는 이러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슈퍼파워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위주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강제거든요. 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슈퍼파워가 슈퍼파워로서 정말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덕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덕자, 덕은 즉 덕이라는 거예요. 얻는 것은 각국에서 저를 따라가면 내가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단히 어려워서 슈퍼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슈퍼파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참 꼭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파워로서 전쟁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없어지는 동시에 이 제대로 잘 질서가 이루어지느냐. 저는 몇 개의 블록은 있을 걸로 봅니다. 몇 개의 블록, 이를테면 하나의 소위 말하면 시문에서 이야기하는 일극화, 양극화, 내극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하나의 역사적인 전통적인 지역 중심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질서가 유지되고 삶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가 소위 식자화, 다시 말해서 무식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 이것은 그래도 조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말하자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앞으로 결국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어떤 한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어떤 경험적으로 그러한 그 시스템이 말하자면 이머지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옛날에 그 청출어랑 정남이라고 말이 있는데 조순 부총리께서 부총리에서 부자를 빼고 이번에는 정운찬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제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가 경제 대통령인데 지금 그 정운찬 총장께서는 총리가 되시면서 이론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이신데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정운찬 총리를 가르치셨고 또 지켜보셨고 그래서 이 경제 대통령과 실물 쪽의 경제 대통령과 이론 쪽의 총리가 되시면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고 잘 될 예측됩니다. 지금 정치도 많이 안정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 전망과 경기 예측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정 총장을 가르친 지는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한테서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어떤 진함을 해서 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일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또한 시도도 사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 어떤 거였어요. 이것이 기자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선배가 아니야. 난 선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나보다 더 선배. 무엇이 쓰겠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후배고 제자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더더욱 그런 거 술이나 한잔 사준다고 그러다 그렇게 하는 앞으로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도래한다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미국 사람 기준이겠죠. 미국이 새로운 사회주의로 간다. 실제로 보면은 유럽화는 이미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바꿀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도 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왼쪽으로 정책이 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50여 년의 그 자민당 그 정부가 민주당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신자유주의 쪽의 정책을 많이 내세웠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그동안에 금융위 경제위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전부 저소득층 밑에 평등 이런 쪽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 몰아가고 있고 실제로 친기업이나 이런 쪽의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온다는 얘기가 정말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 사회주의라고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온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좀 어렵다 할까요? 또 거부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이 이렇게 같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정책이 말하자면 그 경제정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자본주의, 그러한 그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타 평양께서도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요? 금년 지난 200막 정도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KBS에서 여기 대답해서 텔레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에 지금 바로 지금 이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 시대 때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무수한 형태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만해 했어요. 이 대문제는 긴 대답이었기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때 말하자면 저소득층 금년에 많이 올렸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 잘 안 됩니다. 길게 잘 안 된다는 그렇게 매년 그런 아드호크 외적을 가지고서는 경제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런 바제트 예산에 이런 부분이 이런 정도까지는 없었다.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영국의 마간 스택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처 여사. 그 양반이 자서전이 있어요. 그 양반 10 다우닝 스트리트였다고 자서전. 그 자서전 보니까요. 나는 그 사람이 그 대처 여사가 말씀했습니다. 세계의 것은 지금까지 꼭 지키고 있다. 그런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런 것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계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영국의 경제 능력을 그것을 경제 회복에 집중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왜 경제를 그토록 중요시하느냐 하는 대처 여사가 그것은 경제 회복이 없이는 딴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 회복에 집중시킨다. 그것은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보수당 당수를 할 때 야당 당수할 때 한 말. 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모든 정부의 지출은 기본 지출 큰 그 지출 계획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지출은 없다. 딱 그 정부의 지출 딱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내가 지향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방향이지 과거에 있던 방향을 좀 더 추가하는 이러한 일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지 not more the same, 똑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난 아닙니다. 나는 대체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방향과 기본적인 틀 이것은 영국뿐 아니라 한국도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미래사회 포럼 미래경영 콘서트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정말 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면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홍보대사님이신 오영실 아나운서 선배님도 오시고 또 SBS 아침 드라마 녹색 마차에 현재 출연 중인 탤런트 이인선님께서도 오셨어요. 남는 게 사진이라고들 하니까 이 사진도 함께 이 추억으로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